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한 명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매출을 올려준 분으로. 네, 매출을 올려주신 우리 남성교육생에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사인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직 최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10년 전에도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성남시장 2기로 재직하실 적에 저는 당시 서영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대강당에서 이제 질문을 네. 드렸었고 그때 제가 이제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 덮개공원이 이제 착공 좀 그때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한 사유를 여쭤봤었는데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은 지금 잘 완공됐고 저도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이 자리에 왔고 축하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을 맡게 되신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리면은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재직을 하실 때 많은 부하 공직자들을 데리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처를 갔을 때 다른 동료 사무관님들 또 주무관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부하 공직자들을 대할 때 취하셨던 자세 그리고 그 생활에서 얻으셨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고 다시 한번 매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인연이 그렇군요. 서영고 1학년 그때 몇 년이었어요? 15년.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군요. 10년. 그래요. 분당 수서강 고속화도로는 지상공원화가 잘 완료가 돼서 잘 사용하고 있군요. 제가 이 얘기도 자랑삼아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연이 많은 사업이었어요. 아마 제가 공직자로서 자랑하는 사업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상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자랑삼아 한 말씀드리면 이제 성남에 분당과 수서 간에 고속화 도로가 있어요. 지상도로죠, 당연히. 8차선쯤 아마 될 텐데 엄청난 교통량이 있죠. 용인, 이 남쪽에서 전부 서울 가는 길이니까요. 근데 거기를 어느 날부터인가 지하로 공원화를 해주겠다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걸 지하를 파서 지하를 도로를 지하로 만들고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3천억이 넘게 되는 돈이 3천억이 넘게 되는 데다가 문제는 공사를 한 3, 4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도로를 차단하면 경기 남부, 동남부 지역의 교통이 완전히 봉쇄가 돼버려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게 결론이 나는 건데 이 정치인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이야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 공원화하면 집값 오르고 주거 환경 좋아지니까 하자 그러고 표 되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는 거예요. 10몇 년 됐지요. 저는 첫 시장 출마 때는 그 거짓말인 줄 알았기 때문에 공약을 안 했어요. 물론 떨어졌죠. 근데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에요. 30 몇 %밖에 못 얻었으니까. 모두가 전멸할 때 떨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그 2010년에 선거 나갈 때는 이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데 이거 혹시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해서 제가 마음에 없는 알면서 한 거짓말 공약을 그때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은 다른 모두가 하니까 모든 국회의원, 시장 출마자도 전부 하는데 이재명만 독야 청청한다고 하다 혹시 떨어지면 여전히 또 거짓말은 계속될 텐데 또 하고 싶은 일은 많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공약을 했습니다. 지킬 수 없을 걸 알면서 그랬는데 제가 사과를 했어요. 시장이 된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건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근데 정치하면서 처음으로 거짓말 해봤는데 자백합니다. 제가 SBS 방송에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위를 덮자.
그 다행히 단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좀 낮아요. 아파트 단지보다. 그럼 살짝 올려가지고 그냥 도로는 통행시키고 위를 덮자. 돈도 1,500억밖에 안 든다. 그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반짝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 위를 덮기로 하고 덮는 공사를 해서 지금은 위에가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지하로 한 것보다는 좀 부족하죠. 근데 그걸 잘 쓰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집단 지성의 위대함이에요. 공직자들은,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로지 그냥 땅 밑을 팔면 돈이 얼마나 들고 교통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얼마나 걸리고 이것만 뭐 머리 좀에다 결국 하다 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느 날 주민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그 사람 이름도 대충 기억하는데 그 안을 낸 거예요.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 의견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 이게 하늘이 무너진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생길 수도 있더라. 그 얘기를 자랑 삼아 한번 합니다. 부하들에 대한 자세. 저는 부하 그러면 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하를 무시하면 나도 상사한테 무시당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위를 존중하되 굴욕적이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되 비하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면 나도 존중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힘은 거기서 나와요. 저는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간부만 오게 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국장한테 보고를 받으면 국장이 솔직히 뭘 알아요? 제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슬쩍 거짓말해요. 아, 거의 그렇습니다. 대충 대개. 제가 그러면 혼내죠. 거의라니, 겁니다라니. 제가 그런 회의하면, 제가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뭐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어떻게 장관이 또는 국장이 어떻게 다 알아요? 저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물어본 건데, 모르면 무슨 큰 난리나 나는 것처럼 슬쩍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모르는 거 너무 당연하다. 대신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다음에 알아서 알려주는 게, 그게 행정이 똑바로 되는 거지. 대충 떼어놓고 나중에 수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왜?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개인 사업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 공무니까. 대신에 저는 다 부하 직원들 다 오라고 해요. 국장이 오면 잘 모르겠으면, 자신 없으면 과장 다 데리고 100% 파악하고 있으면 모르겠으면 팀장도 데리고 와라. 팀장도 100% 모르겠으면 그 실무자 데려와라. 기한한 실무자. 그 얘기하면 되잖아. 뒤치로 앉아있다가 모르면 얘기해주면 되지 뭐. 뭘로 아는 척 합니까?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국정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국장이 온갖 과에 있는, 온갖 팀에 있는 그 모든 자세한 일을 알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아는 척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일선의 실무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기관이 검찰청이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뭐 그런 걱정 안 하고 사세요? 네, 다행이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기관이 이제 검찰청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검찰청에 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하는 얘기니까, 상징적인 예니까 이거 가지고 뭘 또 꼬투리 안 잡으면 좋겠어요. 수위. 옛날 말로 수위. 그거 진짜 무서워요. 거기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미지를 결정을 하죠. 어느 건물에 대기업 거기 가는데 그 앞에 지키는 경비원, 그 경비원 태도를 보고 그 이미지가 확 결정 나버리지 않아요? 더군다나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접해도 간부부터 접하지 않아요. 그 실무자부터 접촉하죠. 그 실무자의 표정, 태도, 이게 모든 이미지를 결정해버리죠. 그래서 이 실무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실무자라고 해서 계급이 높으냐 낮으냐가 뭔 상관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가정에서 존중받는 가장일 것이고, 똑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고. 그런데 계급이 높고 낮은 게 뭘 중요합니까? 제 목표 중에 우리 여기 같이 온 참모들도 가끔씩 듣는 얘기인데, 자꾸 저는 어디 가면은 자리 놓고 막 서로 막 양보하고 막 밀고 막 이쪽 앉으세요. 그거 좀 그런 거 하지 마라.
제가 목표 중에 하나는 의자의 계급을 없애는 거예요. 그 아무 데나 편하게 앉으면 되지 뭐. 예, 그것도 하나의 이제 조직 문화죠. 사람이 귀하다. 계급에 높고 낮은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역할 분담이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은 역할이 넓은 거죠. 똑같은 국민의 대리인, 국민으로부터 유인받은 종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하들한테 인기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죠. 부하든 상사든 사람, 강아지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마음 갖고 있는지 다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결국 마음을 읽죠. 느낌으로. 잘 해주면 잘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 마지막이라니까 행복한 공직사회 되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도 종료하겠습니다.